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입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는 특이하게도요. 미니 총선으로 불릴 정도로 국회의원 재보선이 많습니다. 14곳이라 그러는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저는 사실 이번 선거의 판세는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난다라고 봅니다. 지방 권력은 갖고 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지방 권력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잖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이 없잖아요. 중앙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자리 더 갖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번에 14개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몇 석을 갖고 오느냐, 이거 굉장히 이제 큰 관심사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애국 세력들 중에, 자유우파들 중에 이제 이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그런 미니 정당들, 군소 정당들이 여러 대 있죠.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있는 이런 정당들인데요. 여기에 또 다른 얼굴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바로 우산혁명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전한길 씨를 이제 필두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인데요. 기존의 정치 세력과 합류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김현태 이제 단장하고 두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콤비가 된 것 같아요. 전한길, 김현태 이 두 사람이 어쩌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출마 거의 확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이 대중 집회에서 이 두 사람이 마이크를 안 잡았거든요. 마이크를 잡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또 뒤탈이 생기겠죠. 그것을 보고 이 출마하려는가 보다라고 그때 벌써 저도 짐작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출마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네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건데요. 트루스 데일리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이제 뉴스화했더라고요. 전한길은 인천 계양을로 간다. 국회의원 선거죠. 저거 엄청나게 험진데 말이죠. 현재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가 마땅치는 않죠. 솔직히 말해서. 저기 계양을에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남준이가 갑니다. 김남준이가 누군가 하면요. 여자는 김현지, 남자는 김현준, 이 둘입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이재명이 신뢰하는 최측근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동심원으로 치면 가장 안쪽에 위치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진상이라든가 김용 이 사람들은요, 그 동심원 바깥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더 최측근은 누구냐 하면은 김현지, 여기 김남준, 그리고 한 사람 또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세 명이 있대 그래요. 그 정도로 이재명이 믿고 있는 총애하는 인물이죠. 김남준. 원래 거기 계양을은 송영길이 지역구 아닙니까? 송영길을 밀어내고 거기 들어간 거야. 김남준이가. 그 정도입니다. 대신에 송영길은 연수 갑으로 갔죠.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송영길이가 압도적 1위더라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변수, 하늘이 두 쪽 나는 그런 변수가 없는 한 송영길이는 6선 의원이 되겠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일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여권 안에서 그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 있는 인물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송영길이죠. 송영길도 마음먹으면 자기 계파를 수십석 만들 수가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지난번에 감옥에서 나올 때 그때 벌써 그 두부 들고 가서 마중했던 사람들이 20수명 있었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송영길과 함께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청래로 이어지는 여기 조국도 포함이 됩니다. 민주당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합칠 거예요. 여기 유시민, 여기 김어준 이들로 이제 분류되는 친문 친청파라고 이제 하죠. 요즘은 정청래가 이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그룹이 상당히 크죠. 이재명과 맞먹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친명파가 있죠. 그런데 제3의 세력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송영길이가 중심이 될 겁니다. 친명파의 현재 좌장격은 김민석이가 되는 것 같고 등등등 이런 식입니다. 친문파의 좌장은 원래는 정청래가 아닌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위상이 급부상해가지고요. 현재는 정청래다 이런 어떤 그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계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전한길이 인천 계양을로 간다. 전한길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김현태 이분도 정말 굉장한 분 아닙니까? 그야말로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이 707 특임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대한민국으로 치면요 델타포스 같은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한국에 델타포스가 있다라면은 바로 707 특임단 뭐 이런 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단장 대령이었었죠.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1년의 이제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자연인이 되어 있고요. 이분 또한 재판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자,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타고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정치인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까? 뭐 자격 요건 중에 뭐 스펙도 좋아야 되겠죠.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뭐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정치를 해도 크게 되기 힘들어요. 고만고만한 정치인의 문무입니다. 국회의원 정도가 최상급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상급 정도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거수기 국회의원 정도로 끝나겠죠. 그냥 지역구는 챙기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런데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용기다. 가장 큰 정치인은 사실 가장 큰 용기를 갖고 있는 인물이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가장 큰 용기를 가졌던 인물이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게 보면 또 나쁜 어떤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큰 용기를 가졌던 인물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죠. 그 연장선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과감하게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계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찬반으로 갈리지만 큰 용기를 담보로 한다,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한길 씨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용기 그 자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전한길 씨가 현재 고소 고발된 게 뭐 10건도 넘더라고 보니까. 보통 사람은 저 상태에서 못 견뎌요. 스트레스 받다가 잠도 못 자. 혼자 앓다가 죽습니다 그냥. 아니면 스스로 그냥 생을 마감하거나. 그런데도 뭐 씩씩하잖아. 저거 자체가 벌써 타고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저런 배짱 없으면 못해요. 소심한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작은 정치인은 할 수 있지만 큰 정치인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법 처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과는 다른 거죠. 그냥 평범한 역사 강사도 아니고 역사 강사 중에서도 뭐 일타 강사 아니었습니까? 그래 그거 자체가 벌써 남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강사였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해서 한국사 안에 정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치, 경제, 문화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종교 뭐 등등등 해서 역사 전체가요. 우리나라가 걸어왔던 모든 것을 다 다루는 영역이 사실 역사입니다. 한국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 전한길이 지금 당을 만들지 않았다 뿐이지 이제 조만간 당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당 없이 이제 출마하겠지만 다음 총선은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한미 동맹 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단이잖아요. 한미 동맹 단. 다음 그 총선에서는 한미 동맹 당으로 출마해가지고 그 당을 만들고 본인도 이제 출마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자유우파라고 하는 기체 아래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정당이라면은 자유통일당도 있죠. 그리고 부정선거까지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또 이제 이 자유와 혁신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조금 결이 조금 다르지만 또 있고 말이죠. 우리공화당도 결이 좀 다르지만 있고 이런데 비슷한 정당이 요 세 개죠 사실은. 자, 자유통일당, 그리고 자유와 혁신, 그리고 여기 이제 한미동맹 당이 되겠죠, 앞으로. 요 세 당이 이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봐왔던 우파 세력들은,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지만
이 4분 오열되기 참 쉽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만 있다면 거대한 동력이 될 텐데 과연 가능할까? 결국은 지지율 대결을 할 겁니다. 지지율이 앞서는 쪽이 만일에 나온다면은 고만고만하면 절대로 합쳐지지 않아요. 1%, 2%, 3% 이런 식이라면은 뭐 서로가 도토리 퀴즈이기 식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어느 한 당이 우뚝 서야 됩니다. 세 당의 지지율이 가령 어느 정당은 A당은 뭐 2%, B당은 뭐 1%, C당은 5%. 그럼 5% 당에 흡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 앞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요 세 당 사이에서 지지율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당은 아니지만 조만간 당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자, 우산 혁명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 본격화한다. 보수 재편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최소 10%는 될 것으로 봅니다. 뭐가? 바로 자유우파 애국 보수라는 이름 하에 이런 운동권 세력이죠. 운동권 세력. 이들이 아직은 제도권 정치 세력으로 지금 넘어오지 못했거든요.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를 말합니다. 여의도 정치권 안으로 지금 편입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자유와 혁신 당을 이끌고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뭐 당선되면 이제 최초의 운동권 인물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제도권 인물이었죠. 뭐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통합당 그 당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원래 제도권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황교안 대표를 제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동권으로 봐요. 운동권. 우파 운동권이죠. 애국 운동권. 근데 그 운동권에서 아직은 한 명도 국회의원 된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황교안 대표가 그 문을 열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여기에 또 다른 어떤 도전자가 또 다른 어떤 기대주가 나왔다. 바로 전한길 씨가 되겠죠. 두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사람 다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어떤 즐거운 기대도 한번 가져보고요. 설사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 이번에는 분명히 이제 이 애국 운동가 그룹에서 소위 이제 이 부정선거라든가 반국가 세력 척결, 한미 동맹을 더 심화 발전시키자라는 이런 그룹들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 구하자 이런 그룹들에서 분명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개별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현재 이제 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도 있겠죠. 비례대표에서 다수 의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어떤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계열에 보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하고 뭐 다를 바가 없거든 사실은. 거기 12석인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파에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이 군소 세력들, 군소 정당들을 압박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의 이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는 이 사실 선명한 우파 목소리를 내는 정당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밟았어요.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한 명도 허용을 하지 않더라고.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다음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어떨까? 민주당은 반대로 새끼 정당을 계속 키워주고 있거든요. 정의당이다, 민주노동당이다, 뭐 민노당이다 할 때부터 계속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위에 뭐 등등 있었잖아요. 노회찬, 뭐 심상정이 있는 그런 정의당 같은 이런 것들 말이죠. 진보당 뭐 등등 해서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키워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견제 안 하거든요. 뭐 가끔씩은 서로 갈등하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몇 자리 이렇게 양보한다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은 이 보수 정당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번은 뭐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요. 다음에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지지층에서 보수 지지층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애국 아스팔트 우파 운동가들, 자유 우파들, 한미 동맹파들 이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아무튼요 전한길 씨는 타고난 정치인이다. 어쩌면 역사 강사보다도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저 배짱, 저 용기, 그리고 말이죠 마초맨 같은 그런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그 뭐 소위 선전선동도 잘하고, 그리고 남들이 꺼리는 그런 발언도 과감하게 막 지르는 그런 용감함이
어쨌거나 상당한 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김인태 전 707 특임단장 또한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전한길 대표가 과연 어디까지 이제 뻗어나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 역임하신 분, 제도권 안에서 체제 지켜야 진짜 변화 만들 수 있다.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그런 무늬만 보수 표방 정치권 견장하고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보기에 따라서요, 어떤 한계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판 그룹에서는 자꾸 엔추파도사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한계이자 속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정당들이 이제 외곽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픈 게임, 다가오는 총선이 진짜 전쟁이 되겠죠. 전한길 대표가 이끄는 이 정치 세력은 간판으로 트럼프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